QLD TQQQ 들고 계신 분들께 지금 제일 위험한 건 나스닥이 아니라 미국 국채입니다. 켄 그리핀이 다보스에서 딱 한 문장으로 경고했습니다. 채권 자경단이 돌아왔다. 일본이 먼저 흔들렸고 다음은 미국일 수 있다. 이 말이 왜 QLD TQQQ랑 직결되는지 오늘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겉으로는 AI 환호, 속으로는 금리 공포입니다. 레버리지는 금리에 솔직합니다. 금리가 0.5%만 튀어도 나스닥의 밸류에이션이 먼저 흔들리고 그 다음에 실적이 핑계가 됩니다. 그래서 QLD TQQQ는 기업 분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채 시장이 마음을 바꾸는 순간 기술주는 가장 먼저 재평가당합니다. 켄 그리핀이 일본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40년물 금리가 4%를 찍었다.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장기 금리는 나라에 대한 신뢰의 온도계입니다. 시장이 일본 정부의 재정과 감세 이야기만으로도 흥분했다. 그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재정이 무너지면 중앙은행이 다 받아주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영국은 2022년에 한번 보여줬습니다. 재정 현실을 무시한 순간 채권 시장이 나라를 흔들어버립니다. 일본은 그 경량 버전 같은 순간을 스쳤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미국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 국채는 전 세계가 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거의 국내가 들고 있지만 미국은 외국 중앙은행, 국부펀드, 글로벌 연기금 다 같이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흔들리면 전 세계 자산 가격이 같이 흔들립니다. 지금 미국은 재정 적자가 국내 총생산 대비 6%에 가깝다는 말이 나옵니다. 부채 비율도 전쟁 이후 고점 수준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런데 시장은 아직 비교적합니다. 켄 그리핀이 말한 진짜 공포는 이겁니다. 조용할 때 빚을 더 쌓으면 나중에 바로잡는 충격이 더 커진다. 이게 바로 QLD TQQQ가 피할 수 없는 파도입니다. 여기서 트럼프 2기의 정책 믹스를 같이 봐야 합니다. 관세, 이민, 규제, 연준 압박, 지정학. 이 5개가 한 방향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어떤 건 성장의 플러스, 어떤 건 인플레의 플러스, 어떤 건 불확실성의 플러스입니다. 시장은 이걸 한 단어로 번역합니다. 금리. 관세부터 보겠습니다. 관세는 제조업을 되돌리겠다는 꿈으로 시작합니다. 핵심 품목을 국내에서 만들고 공급망을 안전하게 만들자.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관세는 먼저 물가를 올립니다. 수입 가격이 오르고 기업은 비용을 소비자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더 치명적인 건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공장 하나 짓는데 수천억이 들어가는데 2년 뒤 관세가 뒤집히면 그 투자가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투자가 늦어지고 그 사이 물가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술주에는 이게 이중으로 아픕니다. 비용 압박, 금리 상승 압박. 이민은 더 복잡합니다. 국경을 통제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통제되지 않은 대규모 유입은 사회 갈등을 만듭니다. 그런데 경제는 냉정합니다. 남들이 안 하려는 힘든 일을 해주던 노동 공급이 줄면 임금이 오르고 서비스 물가가 오릅니다. 주거비용, 식료품, 외식, 건설 다 올라갑니다. 여기까지가 1차 타격입니다. 2차 타격이 더 큽니다. 미국이 진짜 강한 이유는 전 세계의 똑똑한 사람들이 미국에서 창업하고 성장해왔기 때문입니다. AI 스타트업의 상당수가 이민자나 이민자 자녀가 주도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실리콘밸리의 근육이 그 흐름에서 나왔습니다. 만약 이 흐름이 둔화되면 장기 성장의 엔진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QLD TQQQ의 장기 논리 자체를 건드립니다. 나스닥은 이민자 창업 문화의 결실이기도 하니까요.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관세도 별로, 이민도 별로, 그럼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켄 그리핀이 강조한 반대쪽 장부가 있습니다. 규제의 공포가 멈추면 기업은 다시 숨을 쉽니다. 그가 말한 표현이 사실 제일 현실적입니다. 선거 다음 날부터 미친 규제 제한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업가들의 에너지가 돌아온다. 이건 투자에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규제는 수익률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AI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생성형 AI가 문장 잘 쓰니까 생산성이 폭발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봅니다. 켄 그리핀의 관찰은 다릅니다. AI는 단독의 마법이 아니라 기술 투자 확대의 명분이다. AI라는 간판 덕분에 회사들이 디지털 전환에 돈을 더 쓰고 CTO에게 예산이 몰립니다. 그래서 지난 2년의 생산성 개선은 생성형 AI 한 방이 아니라 전체 기술 투자 확대로 설명될 수 있다.
이 포인트가 엄청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나스닥은 기술 투자 확대의 최대 수혜자이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 반도체, 데이터 센터,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 자동화. 이 바스켓이 커질수록 나스닥의 매출 기반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QLD TQQQ는 그 흐름의 레버리지입니다. 즉 AI가 과장되어도 기술 투자 사이클이 진짜라면 수혜는 남습니다. 하지만 그리핀이 동시에 경고한 것도 놓치면 안 됩니다. AI에는 과장이 섞여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돈이 1년에 5천억 달러를 넘는다는 말이 나올 때 그 돈을 끌어오려면 세상을 바꾼다는 약속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I가 너를 구원한다. 이런 종교 같은 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현실은 종종 거칠습니다. 겉보기엔 그럴듯한 보고서가 아래로 갈수록 내용이 비어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버드 쪽에서 AI 작업 찌꺼기 같은 표현이 나왔다고도 합니다.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핵심은 빈 경우. 이건 실제 업무 도입에서 분명히 마찰을 만들 겁니다. 여기서 다시 QLD TQQQ로 돌아오겠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앞으로는 실적보다 할인율이 더 자주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할인율을 쥔 건 연준이 아니라 국채 시장일 수 있습니다. 채권 자경단이 돌아오면 정부가 빚으로 뭘 하든 시장이 금리로 응징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해야 레버리지를 오래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느냐? 너무 거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딱 3가지 축만 잡으시면 됩니다. 첫째, 장기 금리의 방향을 습관처럼 보셔야 합니다. 나스닥이 빨개도 10년물과 30년물이 꿈틀거리면 그건 경고등입니다. 특히 재정 이슈가 뉴스에 붙는 순간 금리는 갑자기 움직입니다. 일본처럼요. 둘째, 인플레의 재가열 요인을 분해하셔야 합니다. 관세는 상품 물가를, 이민 축소는 서비스 물가를, 재정 확장은 기대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 셋이 겹치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지고 QLD TQQQ는 변동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기술 투자 확대가 생산성을 올리고 공급이 효율화되면 인플레 압력이 완화될 수 있고 그때 레버리지는 날아갑니다. 셋째, 기술 투자의 실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AI가 문장 잘 쓰는지 말고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어디에 쓰는지 보셔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 반도체 투자, 클라우드 지출, 소프트웨어 구독 확장. 이게 꺾이면 나스닥의 바닥 논리도 약해집니다. 이게 유지되면 중간에 흔들려도 다시 회복할 힘이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 솔직하게 답하겠습니다. 금리 오르면 TQQQ는 끝난 거 아닌가요? 끝이 아니라 속도가 느려지고 흔들림이 커질 뿐입니다. 금리 상승은 밸류에이션을 누르지만 기술 투자 사이클이 실적을 밀어올리면 결국 다시 균형을 찾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레버리지는 사람을 털어냅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 구간에서 레버리지를 들려면 가격이 아니라 비중과 현금 쿠션이 핵심입니다. 그럼 지금은 매수 타이밍인가요? 타이밍을 한 번에 맞추려는 순간 레버리지는 독이 됩니다. 기준을 구간으로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QQQ 기준으로 추세가 유지되는지, 주요 이동평균 아래에서 분할로만 들어가는지, 반등 구간에서는 일부를 줄여 현금을 다시 만드는지. 이게 없으면 좋은 논리도 나쁜 손에서 망가집니다. 트럼프 정책이 결국 나스닥의 악재 아닌가요? 단기적으로는 관세와 이민이 인플레 쪽으로 기울 수 있어서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와 기업 친화 환경은 실적의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한쪽으로만 결론 내리지 않고 매번 금리와 실적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할 겁니다. 레버리지는 그 줄다리기의 진폭을 확대합니다. AI는 거품인가요? 거품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품이 섞였다고 해서 수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인터넷 버블 때도 거품이었지만 결국 인터넷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와 분배입니다. 누가 돈을 벌고 누가 돈을 태우는지. 나스닥은 플랫폼과 인프라 쪽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수혜 쪽에 더 가깝습니다. 다만 중간에 과열이 오면 조정은 거칠게 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가요? 켄 그리핀의 말처럼 이 순간의 큰 수혜자는 미국과 중국일 수 있습니다. 기술과 자본이 그쪽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QLD TQQQ는 그중 미국 기술 패권에 베팅하는 상품입니다. 다만 이제는 단순 낙관이 아니라 채권 시장과 정책 불확실성까지 포함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관세와 이민이 인플레를 자극하면 금리가 위로 열리고 금리가 위로 열리면 레버리지는 더 잔인해집니다. 반대로 규제 완화와 기술 투자 확대가 생산성을 끌어올리면 시장은 다시 성장의 프리미엄을 줄 겁니다. 그 사이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예측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분할, 비중, 현금, 그리고 손이 흔들릴 때 무엇을 안 할지까지 정해두는 것.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